안녕하십니까. 다큐라이프 이작가 TV입니다. 오늘은 5월 19일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할 내용은 지난 시간에 예술사진으로 가는 첫걸음의 네 번째 편 셔터 편을 했었죠. 그때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리면서 이 사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좀 보완적인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사진이 바로 이 사진이죠. 프랑스 사진작가 자크 앙리 라르티크라고 하는 분이 1912년에 찍은 사진이에요. 좀 특이하죠? 어떻게 특이할까요? 자, 만화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죠. 자, 얼마나 빨리 달렸으면 이 타이어가 찌그러졌을까요? 타이어가 찌그러지듯이 달리는 그런 자동차, 어떻게 1912년도에 이런 사진을 찍을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기울어진 사진을 어떻게 찍을 수 있었을까요? 참 비밀스럽죠? 그 답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었던 셔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셔터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해보고, 그런 다음 이 사진에 대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먼저 셔터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렌즈 셔터, 리프 셔터라고 하죠. 그리고 포컬 플레인 셔터라고 합니다. 낙엽처럼 이렇게 낱장들이 모여서 이런 것들이 열리고 닫히고 해서 리프 셔터라고 하는데, 주로 렌즈 이 경통 안에 이렇게 기계적인 장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초기 렌즈에서 이런 리프 셔터를 많이 썼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여기 이제 필름이 들어가는 면인데, 필름에 초점이 맞는 면, 그 바로 앞에 가림막이 이렇게 있거든요. 초점이 맞는 면에 있는 셔터, 이런 의미로 포컬 플레인 셔터라고 명명한 이런 셔터들이 개발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죠. 지난 시간 저희가 셔터를 공부하면서 슬로우 셔터, 그 다음에 패스트 셔터, 고속 셔터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자, 카메라로 움직이는 물체를 정지시키는 법, 이렇게 물방울처럼 움직임이 아주 랜덤하게 이루어지는 것들을 한순간에 포착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카메라를 잘 고정을 시키고 매우 빠른 셔터 스피드로 이 움직이는 물방울들을 순간적으로 정지시켜서 촬영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날아가는 새를 찍기 위해서 보통 사진 전문가들은 물체와 같은 속도로 추적하며 촬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새가 날아가는 방향, 이 날아가는 방향으로 카메라를 순간적으로 휙 돌리는 거죠. 카메라를 휙 돌리면서 이 대상을 추적을 하면서 찍으니까 이 배경은 선처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촬영 방식을 우리는 패닝 기법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럼 다음 이 사진으로 돌아와서, 이 사진은 라르티크가 움직이는 자동차를 카메라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추적하면서 찍은 거죠. 추적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이 배경이 이렇게 선처럼 처리되었습니다. 또 패닝을 했기 때문에 또 셔터의 특징과 가미되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누워져 있는 것이죠. 이 비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에 대한 비밀을 풀어내는 데 있어 가지고 모 신문사에 꽤 유명하신 기자 출신 작가분이 이 사진을 해설해 놓은 곳이 있습니다.
인터넷상에 올라온 그 내용을 제가 캡처를 한 것인데 이 사진을 잘못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라르티크는 이 장면을 찍을 때 쓴 카메라는 수평 포컬 플레인 셔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셔터막이 좌에서 우 혹은 우에서 좌로 움직이는 방식이다. 네, 맞죠? 수평 포컬 플레인 셔터를 설명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렇게 천이 안쪽에 숨어 있다가 이쪽으로 움직이던 이렇게 움직이는 방식을 수평 포컬 플레인 셔터라고 얘기를 하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위아래로 얘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위아래로 움직이는 그런 포컬 플레인 셔터를 vertical, 수직 포컬 플레인 셔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평 포컬 플레인 셔터를 사용을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잘못된 것입니다. 실제 라르티크가 이 장면을 찍을 때 쓴 카메라는 수평 포컬 플레인 셔터가 아니라 수직 포컬 플레인 셔터입니다. 또 하나 잘못된 것은 이분이 말하기를 가장 먼저 사람의 머리가 찍혔고 아직 셔터가 다 닫히기 전에 얼굴, 목, 가슴, 허리, 다리 순으로 차례대로 조금씩 노출이 먹힌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머리가 먼저 찍힌 게 아니고요. 다리가 먼저 찍혔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자크 앙리 라르티크에 대해서 이 분보다 조금 더 유명한 분이시죠. 안셀 아담스가 쓴 책에 자신의 뭐라고 할까요? 과거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들을 이제 회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회상하는 장면에서 자크 앙리 라르티크가 언급이 됩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나 안셀 아담스는 라르티크의 주목할 만한 사진 1912년에 프랑스 자동차 클럽의 그랑프리를 1930년대에 처음 보았을 때 12년에 찍은 사진을 1930년에 보았다고 하니까 그 당시는 뭐 인터넷도 없었고 또 지역적으로 많이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1912년에 찍은 유럽에서의 사진을 미국 사람이 보기가 힘들었었다는 거죠. 그래서 1930년대에 처음 보았다는 겁니다. 그때 나 안셀 아담스는 전율을 느꼈었다. 빠르게 움직이는 경주용 자동차의 비범한 에너지, 회전으로 왜곡되어진 바퀴, 기울어진 타원, 반대 각도에서 예리하게 기울어진 관중들은 나를 기쁘게 했고 또한 당황하게 하였다. 결국 나는 그 비밀을 알아내었는데 라르티크는 필름을 가로지르며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포컬 플레인 셔터를 가진 카메라를 사용했던 것이다. 이미지는 카메라의 내부에서 위아래 역상으로 되기 때문에 노출은 사진의 아래쪽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즉 발부터 시작되어지는데 셔터의 틈이 바퀴의 테두리의 가장 아래쪽에서 처음으로 만나게 된다. 만일 셔터의 열린 틈이 좁다면 사진의 어떠한 부분의 노출도 매우 짧게 되지만 그 틈은 적당한 속도로 이동되어질 것이다. 따라서 그 셔터 틈이 필름을 가로질러 움직이면서 대상의 수평적 움직임은 진행 방향으로 기울어진 이미지처럼 점차적으로 노출되어진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라르티크는 경주용 차를 따라갔다, 패닝했다라는 거죠. 따라서 움직이지 않은 사람, 그러나 확실하게 기울어진 구경꾼들이 왼쪽에 만들어지게 된다. 나는 나의 분석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혹시나 해서 프랑스 아르에서 만난
라르티크에 다가가서 다소 순진한 질문을 했다. 사실 유명한 작가들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다른 작가들한테 너 이 사진 어떻게 찍었냐 이런 건 절대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넘치는 자존감이 있는 이제 안살 아담스가 이제 한번 물어본 것이죠. 라르티크한테. 라르티크, 혹시 저 사진 포컬 플레인 셔터를 사용했나요? 라르티크의 눈이 번쩍였고 말하기를 아, 맞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도적으로 그 방식으로 그렇게 촬영했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자, 진짜 의도적으로 그렇게 촬영을 했다고 하면 진짜 천재죠. 근데 비평가들은 그를 천재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안샬 아담스는 이 사진을 이렇게 평가를 했죠. 이 사진은 힘이 넘치고 생동감이 있는 움직임으로 해석한 내가 본 몇 안 되는 사진의 하나로 남아있다,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안샬 아담스는 그 사진을 보고 라르티크는 포컬 플레인 셔터를 가진 카메라를 사용을 했고 그 포컬 플레인 셔터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포컬 플레인 셔터이다, 이렇게 이제 확신을 가진 것이죠. 앞에 이분이 얘기했던 내용하고는 조금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 다음 페이지에서 이제 확실하게 어떻게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라르티크는 이제 이런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패닝을 해서 이 사진을 만들어낸 것인데요. 수직으로 움직이는 포컬 플레인 셔터가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찍혔는지 이 그립을 이용해서 보겠습니다. 이 이미지는 바로 여기에서 가지고 왔어요. 자, 보시겠습니다. 자, 이해되셨나요? 여기서 움직이는 이 슬릿이 포컬 플레인 셔터의 빈 슬릿, 그 슬릿으로 빛이 들어와서 필름을 감광을 시킨다는 것이죠. 자, 아까 수직으로 움직인다고 했는데 위에서 아래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실제로 이 움직임은 필름이 역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밑에서 위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렌즈를 통과한 이미지는 실제로 위아래가 역상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필름 면에서 봤을 때는 이쪽이 위쪽이고 이쪽이 아래쪽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름의 빛이 노광되는 순서는 이런 식으로 노광이 되고요. 셔터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움직이는 피사체를 이렇게 쫓아가면서 찍었기 때문에 타원으로 표시가 되고, 왜냐하면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간 차이로 이렇게 움직이는 바퀴를 시간 차이로 기록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타원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패닝을 하면서 찍었기 때문에 먼저 필름에 이렇게 기록이 되면서 사람이 이렇게 뉘어진 사람처럼 찍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이해되셨죠? 이렇게 카메라의 메커니즘과 특징을 라르티크는 의도했다라고 하니까 이걸 의도해서 이런 사진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펑 찍어서 이런 사진이 나온 것이 아니라 이런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서 패닝 기법으로 카메라를 움직이면서 대상을 추적하면서 찍었다. 그것이 이 사진의 비밀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카메라 셔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렌즈 셔터, 즉 리프 셔터, 그 다음에 포컬 플레인 셔터. 이 두 가지가 있는데 모두 장단점이 있습니다. 렌즈 셔터의 장점은 이미지의 왜곡이 적고 플래시 촬영 시 동조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에 빠른 셔터 스피드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기계적인 메커니즘의 한계 때문에 빠른 셔터 스피드를 제공하지 못합니다. 반면에 포컬 플레인 셔터는 셔터 스피드를 매우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단점은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셔터 슬릿의 이동, 시간차로 인해서 대상물에 왜곡이 생깁니다. 여러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편리성과 빠른 셔터 구현 때문에 현 동시대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카메라는 포컬 플레인 타입이 사용이 됩니다. 조금 더 셔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링크를 보시면 보다 더 자세하게 셔터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결론. 자크 앙리 라르트크의 자동차 경주 사진의 비밀은 그가 사용한 카메라의 수직 이동 포컬 플레인 셔터를 이용을 했고, 그 다음에 패닝 촬영 기법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미지의 왜곡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 사진 한 장에 들어있는 비밀 풀어드렸습니다. 다크라이프 이작가 TV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